안녕하세요. 대상가족 여러분, 2025년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의 평균값 나는데 일반적인 평균값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에서는 만나지 않는 특수 파형인데 그래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평균값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평균값은 기억나실 겁니다. 전압이니까 V 쓰시고요. 에버러지 약호 쓰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압의 평균값 공식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을 주기로 나누면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주기라는 건 보통 T라고 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림 보시면 곡선이죠. 곡선의 면적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면적 자리에다가 적분, 물론 T에 관한 적분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들어갈 값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0.02초에서 0.04초까지는 전압이 0이다. 여기죠. 0.02에서 0.04는 당연히 크기가 없으니까 0 당연하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0에서부터 그죠? 0.02초 사이에는 이만큼의 크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5 곱하기 10의 4승의 가로의 제곱값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주기 구할 수 있나요? 주기라는 건 똑같은 파형이 다시 시작되는 거. 자,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시작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래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죠?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기는 바로 얼마? 0.04 되는 거 보이시죠? 0에서 시작해서 0.04니까 한 주기는 0.04. 즉 우리가 여기 T 대신에 그죠? 0.04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전압의 식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 보시면 0.02에서 04는 0이니까 해당 없고 이거 여기까지의 전압의 식이 뭐죠? 5 곱하기 10의 4승의 가로의 제곱. 근데 그때 구간은 0에서 0.02죠. 자, 다시 한번 쓰면 자, 이꼬로 자, 분모의 값은 0.04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은 0에서 0.02까지만 적용해야 돼. 왜냐하면 0.02에서 04는 0이니까. 그리고 변수는 T고 이때 구간은요. 자, 5 곱하기 10의 4승이고 가로 안에 있지만 복잡하니까 가로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그죠? 정리하면 이 파형의 평균값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석으로 푼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문제가 엄청나게 긴데 다른 지문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여기만 보이는 거죠. 2에서 4까지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2에서 4가 보이고 마지막에 평균값, 즉 우리가 2와 4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2하고 4를 더하면 6이고요. 2로 나누면 약 3이네. 그러면 보기를 보니까 3의 19, 친척 3.3이 있네.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의 1단계. 얼토당토하지 않지만 그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1단계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단계는 약간의 정석이죠. 바로 계산기로 푸는 건데 여기까지의 식 보이시죠? 자, 하나 더 씁니다. 우리는 여기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면 전압의 평균값 0.04가 분모, 분자에는 5 곱하기 10의 4승 대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입니다. 적분 0에서 0.02고요. 변수는 T고 T 안에는 가로 T 마이너스
0.02의 제곱 이거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계산기 모두 아시죠? 매스 모두 1번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키 누르시게 되면 적분이 이렇게 해서 변수가 dx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학은 변수가 t니까 여기를 x로 바꿔주면 되죠. 우리는 계산기에 커서가 여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x 빼기 0.02 에서 x 빼기 0.02 문 닫고 제곱하면 계산기는 원래 변수가 dx니까 보이시죠? 다만 이때 가로 안에 요 x 많이 눌러보셨죠? 우측가로 위에 빨간색 x 이른바 알파 우측가로 인식되죠. 그리고 방향키 눌러서 밑에 하한 구간은 0 상한 구간은 0.02 그러면 계산기로 뽕 때리면 적분값 나오죠. 그 적분값으로 이거를 푼 거죠. 전체 평균값의 답은 이것만 풀면 안 되죠. 여기다가 뭐죠? 요거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두 번째 계산기 모드로 이거를 풀었어. 그러면 화면에 얼마가 나와.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다가 마무리 바로 뭐죠? 5 곱하기 10의 4승 0.04를 갖다가 때리면 돼. 그러면 이제 아마 3분의 10 3.33이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손으로 그죠? 힘들게 적분하지 말고 이 문제는 특이한 문제네. 1단계 2하고 4의 평균값을 찾아보자. 3, 2번 2단계는 계산기로 푸는 방법 그게 조금 더 낫죠. 3단계 정석은 손으로 푸는 건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비정연파 문제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에 그죠? 시간에 쫓겨서 자, 이 비정연파의 이 영역을 좀 자세하게 하진 않는데 자, 나왔으니까 한번 가볍게 볼게요. 일단은 비정연파의 여러 가지 개수 중에 A0 개수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기억하세요. 비정연파를 갖다가 FT라고 하시면 A0가 바로 뭐죠? 직류분이죠. 바로 이 직류분 개수 A0 물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는 해당 없지만 요 AN은 뭐죠? 코사인항 개수. 다른 말로 여열항 개수.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 사인 N 오메가 T다. 자, 이런 게 바로 비정연파를 표현한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에 BN 개수는 사인항 이꼬르 정연항 개수인데 AN과 BN을 물어보는 문제는 기술사 영역이나 기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영역이라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번 회차 그죠? A0 요거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이른바 직류분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비정연파에 A0 개수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꼬로 직류분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류분 개수는 어떤 공식을 적용합니까? 다행히 면적을 구해서 주기로 나누는 거거든요. 한 주기로 나눠요. 그러면 면적 나누기 주기가 뭐죠? 평균값. 그래서 우리는 비정연파에 A0 나오면 이꼬로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파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파형 보시면 무슨 파형? 파형의 이름 뭐죠? 밑에가 없죠. 구형 반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A0라는 것은 A0는 바로 뭐죠? 구형 반파에 무슨 값을 구하면 해결된다? 평균값.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구형 반파에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죠. 그러면 구형 반파의 평균값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타법 기억하십니까? 반 나오면 나누기 하시라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글자 평균값의 피읍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시록값의 시읒, 평균값의 피읍. 피읍이 시읒보다 더 커. 그러면 우리가 뭐죠? 나누기 얼마? 2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시록값이었으면 나누기 루트 2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나누기 2라는 걸 기억했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나누는 대상, 분모가 2에 들어가는 거고 누구를 나눕니까? 우리는 여기 구형파의 평균값을 분자에 넣어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구형 반파의 평균값.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형파의 평균값이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구형파라는 건 시록값, 평균값이 둘 다 뭐죠? IM, 일명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IM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림 보시면 IM이라는 게 최대값이니까 요 10이라는 게 최대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분자에다가 10 집어넣고 이 암산해서 5.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형 반파의 평균값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는 비정연파 문제거든요. 거기에 개수 물어봤는데 개수는 A0, AN, BN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0 나오면 땡큐, 직립은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로 평균값하고 똑같아. 평균값을 구하는데 주어진 파형이 구형 반파니까 구형 반파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야. 반 나오면 나누기 2고 분자에는 구형파의 평균값을 넣으면 돼. 최대값 IM은 10이니까 계산하면 5, 답은 4가 나온다. 4번에 5가 나온다. 이게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정연파를 표현할 때 그죠? 세 가지 성분,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비정연파의 표현이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비정연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맨 마지막에 인덕터 L의 축적 에너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를 딱 보자마자 L의 축적 에너지를 기호 WL이라고 하자. 공식 기억나세요? 약간의 욕이죠. 2분의 1하고 옆에 뭐죠? Li 자시가 뭐 이런 공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L의 축적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 참고로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는 뭐죠? 2분의 1 여기가 C예요. V 자승이죠. CV 자승 2분의 1. 자, 여기는 L이니까 이건데 일단 문제에서 L 값은 1 헬리 나왔죠. 근데 우리가 전류의 값이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가로 안에 그저 전류 값이 어떤 형태 나왔습니다. 비정연파 나왔죠. 보이세요? 맨 앞에 5는 직류분 100T를 기본파라고 한다면 10루트인은 기본파 전류의 최대값이고요. 200T는 이 고조파 전류의 최대값이 5루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에서 우리는 비정연파 전류의 시록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루트 2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죠. 자, 먼저 계산기 모드로 1번을 풉니다. 커다란 루트 안에 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맨 앞에 있는 5는 뭐죠? 직류니까 직류는 자체가 시록값이니까 너는 그냥 제곱하는 거고 자, 이거 기억나시죠? 비정연파의 시록값은 각 파형의 시록값을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서로 합해서 뭐죠? 루트 제곱권 씌우는 거. 근데 우리가 루트 제곱권을 먼저 씌웠고 직류는 자체가 시록값이니까 5고 루트 2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루트 2로 나누면 10이 바로 시록값이죠. 기본파는 시록값이 10, 이고조파는 5.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먼저 쭉 풀어서 엔터 치면 얼마가 나오죠. 자, 이 얼마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계산기 순서상 우리는 이제 여기 두 번째죠. 자, 그러면 계산기에 이걸 먼저 푼 다음에 2분의 1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암산하면 0.5.
그 다음에 L 값은 1,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계산한 거 기억하는 명령은 뭐죠? answer key.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answer key를 갖다가 넣으시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마무리로 제거하시면 우리의 답이 75가 나와.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3번의 답은 75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비정연파에서 실호값을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L의 축적 에너지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는 기사 영역, 산업기사를 벗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풀지 마시고요. 문제 딱 보자마자 답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도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정합 나오고 요상한 그림 나오면 문제를 뚫어지게 보시면 4단자랑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유일한 힌트야. 그래서 답은 4번. 물론 물어보는 건 Z1밖에 없습니다. 뭐 Z2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정합이란 글자 보고 4단자 보고 Z1 물어봤네. 그럼 공부했던 거야. 그냥 4번을 찍자 이런 겁니다. 풀이 과정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해볼 건데 아마 도중에 그죠? 화면을 넘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에 L형 4단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L형 4단자. 자, 그러면 이 Z1과 Z2의 L형의 4단자 A, B, C를 구하셔야 돼요. 구해갖고 여기 1차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가 바로 R1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를 R2라 놓고 여기서 Z1 값을 구하는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이 L형의 4단자 A, B, C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저랑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시죠? A는 1 플러스 하살표야. 그러면 밑에가 분모니까 Z2분의 Z1 그리고 B는 가로축이니까 Z1 보이시죠? C는 세로축인데 단위가 옴이니까 모로 바꾸려면 2분의 1 그리고 D는 반대 A랑 반대 N쪽 하살표인데 N쪽 하살표 없으니까 1이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역 L형의 4단자를 구해서 1차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가 R1이고 2차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를 R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Z1 값을 푸는 겁니다. 즉 보시면 Z1인데 대상이 그죠? 저항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절대 이거를 막 풀라고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역 L형의 4단자 A는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B값은 Z1이고요. C는 Z2분의 1이고요. D는 1이죠.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정합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R1 값은 1차 측 영상 임피던스랑 똑같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면 1차 측 영상 임피던스 커다란 루트 안에 그죠? A, B, C, D, A, B, C, D 이런 공식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A 정수는 그래 1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Z1이야. C는 Z2 2분의 1이고 D는 1이야 이렇게. 자,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죠. 분자부터 가로 바깥에 있는 거 곱하시면 여기가 Z1이고요. 그 다음에 분수에 Z2, Z1의 제곱 보이시죠? 분모는 Z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하죠. 자, 루트는 살아있고 분모 분자에 그죠?
Z2를 싹 곱해요. 자, Z2를 싹 곱하면 분자는 1이죠. 1은 있어나 마나니까 분자만 존재하니까 자, 분자에 Z2 곱하시면 1, 2죠. 분모에 2 없으니까 Z1 제곱.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쓰면 Z1을 끄집어내시면 우리는 여기에 Z2인데 Z1이죠. 뭐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1, 2라고 하자. 이렇게. 자, 들어가면 Z1 제곱 1, 2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R1 하나 구했고, 자, 두 번째 R2를 구합니다. R2라는 건 2차 측의 영상 임피던스야. 그러면 커다란 루트 안에 2차 측의 영상 임피던스는 1차 공식에서 D하고 A 바꾸는 거죠. DB, CA야 이렇게. 이런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 D라는 것은 1, B는 Z1, C는 Z2 2분의 1, 그 다음에 A는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일단은 가볍게 정리하면 분자에 Z1 살아있고 분모는 분수죠. 그러면 Z2 2분의 1, Z2 제곱분의 Z1이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은 분모에 Z2 제곱이 껄떡거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Z2 제곱 곱해요. 그럼 여기다가 Z2 제곱하면 Z2 살아있죠. 여기는 Z1 살아있고요. 여기는 Z1 옆에다가 Z2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리하면 요게 바로 뭐죠? R1 값, 이게 바로 R2 값.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칠판 지울게요. 자, 우리가 좀 길지만 이 문제가 조금 할 필요 없어. 그거 대부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이런 거보다 경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큰 어떤 실력을 위해서 자, 방금 정리한 게 바로 R1은 커다란 루트 안에 이거 Z1 플러스 Z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R2라는 값을 정리했더니 커다란 루트 안에 바로 이거 Z1, Z2 제곱 그 다음에 1, 2로 먼저 쓰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책에 있는 Z1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하셔야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잡한 식을 이 두 개를 곱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 식 1번, 2번 나왔죠? 자, 첫 번째는 1번과 2번을 곱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암산되시죠? 곱하시면 R1, R2가 N쪽에 살아있고 자, 이거 곱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루트는 나중에 쓰면 되니까 먼저 파란 거. 자, 먼저 Z1 더하기 Z2 그 다음에 밑에 거 Z1, Z2 제곱. 보시면 이거 약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Z1 제곱 되는 거니까 암산은 되지만 다시 한번 쓰면 커다란 루트 안에 곱해봤더니 Z1 제곱, Z2 제곱이니까 우리는 Z1, Z2가 나와. 이제 슬슬 좀 가볍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1과 2를 나누는 겁니다. 자, 1과 2를 나누시면 분자가 1이니까 R2분의 R1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루트는 나중에 신경 쓰시고 일단은 여기다가 두 개를 나눠보자 이거죠. 자, 1번이 분자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실기 정도 가시면 이런 풀이 과정에 테크닉이 있어야지 문제를 조금 이해도가 되죠. 자, 분자에 Z1 자, 분자에 Z1 더하기 Z2 자,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분모에 바로 루트는 나중에 쓰면 되니까 파란 것만 Z1 더하기 Z2 그 다음에 Z1, Z2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거 분모니까 분모에 Z1, Z2 제곱이고 먼 놈은 바깥쪽은 분자니까 이거 만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제곱이죠, 이거? 이렇게. 자, 요거 약분되니까 이거 루트에 들어가게 되면 분모에 Z2 제곱 1, 2 제곱. 그럼 우리는 뭐죠? 루트 벗겨지니까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좀 가벼워집니다. 요거 다시 한번 쓰면 요렇게 1이잖아요. 1 먼저 쓰면 Z2분의 Z1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넘겨요. 넘기시면 요 1 넘어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식을 좀 가볍게 정리하는 거니까 R2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이거 Z2분의 Z1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요게 3번 공식이고요. 이게 4번 공식이. 자, 우리는 이제 3번과 4번을 곱해보세요. 즉, 다시 한번, 자, 암산할 수 있는데 좁아서, 즉, 정리하면, R1, R2는 Z1, Z2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 R1, 마이너스 1은 Z2, 2분의 Z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3번과 4번 곱합니다. 자, 곱하면, 자, 요거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이게 좁아서 지웁니다. 자, 우리는 요 빨간 거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시험장에서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한번 곱해보세요. 이거 첫 번째랑 곱하면 R1 제곱 보이시죠? R1 제곱. 자, 두 번째는 1이니까 마이너스 R1, R2.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거 곱하면 못 돼요. Z1 제곱 나오죠.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죠? Z1 구하는 거니까 드디어 나옵니다. 오, 양쪽에 루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Z1을 구하는 거니까 커다란 루트 안에 여기 R1 하나 보이죠? R1 끄집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R1 마이너스 R2 되는 거 보이죠? 이거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 문제 조건 보세요. 문제 조건 보시면 여기 R2가 R1보다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R2가 R1보다 더 크니까 요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Z1 값은 커다란 루트 안에 자, 보세요. R2, R1을 위치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됐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앞에는 그대로 R1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우리 문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 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Z1은 커다란 루트 안에 우리는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죠? 허수 I 제곱. 그래서 R1, R2 마이너스 이거. 요 값을 루트 밖으로 내.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결코 그죠?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그죠? 지금 화면에서는 J라고 했죠. 제가 I라고 했는데 공학은 J인데 제가 이 계산기 자꾸 하다 보니까 I로 썼는데 이해되시죠? 뭐 J나 I. 그래서 바로 이런 이야기로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4번 문제가 우리 영역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I를 J로 바꿔야죠. J.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오면 그냥 가볍게 4번 기억하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도현상 문제 나왔습니다. 가도현상 나면 RL, RC, RLC가 있는데 RC 직렬 나왔죠. 그러면 먼저 T구로 0일 때 전압 10V 인가했다. 즉 전원을 연결했다. 그리고 0.1초일 때 전류값인데 단위가 미리암페어죠. 자, 우리는 이거 딱 보시는 순간 공식 기억나시죠? 그래, 우리는 전류의 일반식 RC는 R분의 2 달고 그죠? 2의 마이너스 RCT야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계산기 모드로 하면 됩니다. 분석기 누르고 저항은 1000이요. 그 다음에 전압은 10V 곱하기 이어받고 지수 찾아서 누르고 마이너스 누른다 분석기 누르시고 그죠? 분모에 R 1000 그 다음에 C는 페럿인데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그죠? 그 다음에 시간 T 대신에 그죠? 0.1에서 곱하기 0.1 만약에 시간이 2초다 2 넣으시면 되고 0.2초다 0.2 넣으시면 되겠죠. 계산기 뽕 때리면 화면에 값이 나올 건데 이것은 단위가 뭐죠? 암페어고 문제에서는 미리암페어 물어봤어. 단위가 작아져. 우리는 단위가 작아지면 반대로 10에 플러스 3승을 곱해야 돼. 그래서 계산기 뽕 때리면 그죠? 1.3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RC의 전류값을 먼저 암기한 다음에 그죠? 문제의 조건 시간 T 이꼬로 0.1 넣으시고 단위가 미리암페어 풀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요. L형 그림 나오고요. 키워드는 영상 전달 정수죠. 우리는 영상 전달 정수가 크게 3가지가 있지만 시험은 2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중에서 지금 보기가 로그 2로 되어 있죠. 우리는 로그 2가 뭐죠? l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n으로 쓸 때는 기억하시죠? 공식 커다란 루트 안에 AD, PC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죠? 로그 2 바로 ln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딱 보면 이런 문제는 영상 전달 정수는 그죠? 지금까지 로그 2 옆에 분수 없어요. 바로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그죠? 2번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석은 A, B, C, D 구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 그림에서 A 값 구해봐. 아까도 이런 거 만났죠? 1 플러스 하살표. 하살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1 플러스 5분의 4 정리하면 5분의 9. 그 다음에 B는 가로축이니까 4. C는 세로축이니까 5분의 1 모. 단위가 모니까 D는 하살표가 없으니까 1 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문제 풀이니까 이해가 되셔야죠. 자, 이것을 여기다 넣어봐. 자, 그러면 세타는 ln인데 지금 보기가 로그 2로 됐으니까요. 로그 2.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답이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기 누를 때 로그 2를 빼고 그죠? 가로 안에 루트 AD 5분의 9 곱하기 1 루트 BC 4하고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그러니까 4 곱하기 5분의 1. 요것만 계산. 근데 이거는 암산되네요. 자, 요 파란 거 보시면 자, 루트 5분의 9 루트 5분의 4.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루트는 하나의 루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5분의 9 5분의 4. 그럼 우리는 5분의 13.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런 느낌이죠. 이게 더 빠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 루트 5 하고 여기 요거 9는 그 이걸 따로따로 할까요? 이렇게. 계산기 때리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것을 루트 5분의 루트 9는 3제곱은 3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루트 5에 4는 2제곱이 2 나오니까 그럼 결국은 루트 5분의 5 손가락으로 풀 때 그래서 우리는
루트 5분의 5인데 계산기로 안 풀고 손으로 푸는 거니까 우리는 분모문제 루트 5를 곱해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가로값은 루트 5가 나온다. 그런데 계산기로 때리면 벌써 루트 5가 나오는 거니까요. 손가락 푸는 거. 하여튼 영상 전달 영수 계산 문제 나오면 로그 1로 나면 로그 2 옆에 그죠? 루트 하나만 있어. 분수 형태는 없어. 그 답은 2번 되는 거죠. 물론 나는 우리가 이거는 로그 2로 푸는 거니까 무조건 루트 안에 AD, BC로 푸는 거고 그냥 우리가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세타를 구할 때는 이렇게 되면 뭐죠? 아크 하이퍼보릭 코사인. 그래서 아크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4단자 뭐죠? AD만 조지면 되는 거죠. BC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A하고 D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 암기할 때는 그죠? 코 어디서 했습니까? 코 어디서 했습니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꿨을 때 소비 전력. 물론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쏟았으니까 바로 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죠? 델타 결선이 더 크죠. 자, 이해가 안 됩니까 하시면 돼요. 델타는 모양이 뭐죠? 뭉쳐 있으니까 뭉치면 3배가 크고 Y는 흩어지니까 뭐죠? 3분의 1 작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전력이니까 P죠. 델타 결선의 소비 전력은 Y 결선 소비 전력보다 몇 배가 크다? 3배가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Y 결선의 소비 전력 물어봤으니까 3이 넘어가면 우리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Y 결선 소비 전력은 델타의 뭐죠? 3분의 1 된다. 가볍게 갑니다. 물론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델타는 그죠? Y보다 뭐죠? 3배가 큰 게 많습니다. 소비 전력도 크고 가장 중요한 뭐죠? 선전류가 3배 크고 임피던스도 3배 큰데 우리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선전류죠. 근데 우리가 Y결선의 선전류. 그럼 Y결선 선전류는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분의 성간혈압인데 마무리 뭐 들어가야 돼요? 루트 3을 분모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유도 과정 있지만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우리는 루트 3의 위치가 바로 뭐죠? 분자. 그래서 우리는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Y보다 뭐죠? 3배가 크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루트 3 곱하시면 이거 없어지죠? 루트 3을 곱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뭐죠? 델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시는 순간 뭐죠? 3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됐던 선전류가 됐던 임피던스가 됐던 델타는 Y보다 몇 배 크다? 3배 크다. 그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딱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계산기 모드로 푸는 거죠. 우리는 딱 보면 뭐죠? 유효 전력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뭐죠? 전압과 전류가 극좌표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죠? 복소 전력으로 풀자. 우리는 복소 전력은 전압과 전류가 극좌표 또는 복소수 나올 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죠?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하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 모드로 그죠? 100에 30. 그리고 전류는 공액 취하는 거니까 공액을 취한다는 건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건데 극좌표일 때는 각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죠. 이른바 10에 마이너스 60. 그러면 계산기 뽕 때리면 그죠? 바로 실수가 866이고 허수가 50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이게 바로 뭐죠? 유효 전력이고 이게 바로 뭐죠? 무효 전력이니까 여기는 유효 전력 물었으니까 답은 뭐죠? 4번 이렇게.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 상태에서 역률 물어봤다. 역률. 자, 그럼 역률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분모에 바로 복소 전력의 크기, 복소수의 크기 866 제곱 무조건 플러스죠. 500의 제곱에 866 하시면
역률값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극좌표 던져주고 그죠? 뭐 위상차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위상차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역률에 뭐 얼마를 나왔어. 그러면 이 각을 물어본 거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별표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각을 물어보시면 요거 물어본 거니까 그죠? 이 앞에다가 코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세타는 코사인분의 1이 뭐죠? 아크 코사인 별표. 즉 이 역률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암기해서 아크 코사인 하면 세타 값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계산기를 확장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유효 전력이니까 4번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라플라스 문제라는데요. 우리는 문제 딱 보시는 순간 그죠? 단위 계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 계단에 라플라스 타법 아시죠? 우리가 UT 나오면 S분의 1이야. 그런데 지금 야는 뭐죠? 유한 형태의 단위 계단인데 뭐 많이 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A에서 B 사이죠. 일단은 요거 그래프는 A 이전까지 0이었다가 A부터 1 나오는 이 노란 거의 단위 계단. 자, 이거 식 어떻게 돼요? A만큼 늦은 거니까 우리는 요거 U, T-A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B 이전까지 0이고 B부터 1 나오는 요거 뭐죠? U, T-B. 시간 추이 정리 아시죠? 우리는 요 빗금신 영역에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이 두 개를 뭐죠?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늦게 보시겠지만 ut-a와 ut-b를 라플라스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죠? 전문 용어 시간 추이 정리인데 시간 추이 정리는 두 번 하라겠죠. 먼저 마이너스 a를 가려 ut 라플라스 하면 뭐죠? 그렇습니다. s분의 1 되는 거고 이어받아서 a만큼 늦다. 그러면 이거 표현할 때 이 새끼야, 이 s 사이에 a만큼 늦다. 그리고 마이너스 달고 또 똑같죠. s분의 1 달고 b만큼 늦은 거니까 이 새끼야 옆에 b만큼 늦어.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s분의 1 공통 끄집어내시면 이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물론 딱 보면 3번 보이죠. 근데 문제 딱 보자마자 단위 계단 라플라스인데 유한 형태의 단위 계단은 그림 두 개를 보죠. 빼줘야 되니까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럼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고 바깥에 단위 계단 s분의 1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 답은 3번 가볍게 기억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그림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전력계 두 개가 나오고 역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 전력계법 역률 공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죠. 보통 이런 문제는 전력계의 지식값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한 문제 푸는 스타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확인할 건 있죠. 우리는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이전력계법에 역률을 구하려면 먼저 유효전력. 우리가 유효전력은 지금 현재 전력계가 기호가 W1이니까 이전력계법의 3상 유효전력은 전력계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공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 적용시킬 피상전력 하면 공식이 좀 복잡하죠. 일단 앞에 보죠. 2배 그리고 커다란 루트 안에 전력계 1번 제곱, 전력계 2번 제곱,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원래 가로가 필요 없는 건데 암기하기 위해서 그죠? 전력계 1번과 2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 보시면 여기 전압 전류가 나왔죠. 물론 그림 보시면 무슨 전압이죠?
선과 선 사이에 있다. 선간 전압. 그리고 우리가 전류는 선전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계, 전류계가 주어지면 분모에 적용할 피상전력 자리에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안 쓰고 조심할 건 3상이니까 그죠? 루트 3 VL IL인데 지금 우리는 선간 전압이 문제에서 전압계 나온 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전류계. 이게 바로 분모 역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역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전력계법 역률 하시면 분자의 뭐죠? 유효전력이니까 전력계를 쓸 때 조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력계가 단위가 킬로와트죠. 우리는 기본 단위 와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다가 2360 플러스 5950 지금 우리가 분자에다가 유효전력 값을 지금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걸 조금 올려서 쓸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는 뭐죠? 피상전력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 보시면 선간전압 선전류 나누죠.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바로 요거. 그러니까 분모의 루트 3 전압계가 200이고 전류계가 30이니까. 그래서 계산기 뽕 때리면 0.8.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물어봤으니까 80%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나가서 문제에서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나오면 원래 그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로 풀어도 보죠. 답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분모에 2배 곱하기 커다란 루트 안에 2360의 제곱, 그 다음에 5950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개 곱해서 빼주는 거죠. 2360에 우리는 5950을 곱해서 빼주라. 그래서 우리는 답은 나왔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 곱해서 빼죠. 그러면 요 곱하기 2한 거 이것을 분자에 넣어서 풀면죠. 똑같이 0.8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똑같이 0.8, 80% 나와요. 근데 가끔씩 루트 3 VI 적용한 거하고 2배 적용한 거 서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임의적인 전압 전류가 넣어서 그런 건데 그런 문제는요. 반드시 전압 전류 분모에 루트 3 VI 이 공식을 기준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전력계법 문제가 확장이 되면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고 또 하나 있죠. 전력계의 지시값 1과 2의 관계, 즉 2배냐 3배냐 하나가 0이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전력계가 2개가 있는데 W1과 W2 관계 아마 정상적인 수업 들으신 쌤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1과 2가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이때 역률은 뭐죠? 0.866이고 3배 나오면 0.75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력계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하나가 0이 뭐죠? 역률은 0.5, 5열 뭐 이런 거 암기하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가 0이다. 이럴 때는 역률이 0.5 충분히 이해되시라고 믿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에서 전압이 복소수고 전류도 복소수고 이 상태에서 R과 X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뭐죠? 임피던스를 구하고 병렬일 때는 어드민턴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에서 R과 X인데 저항과 리액턴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임피던스 안에 있으니까 땡큐.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그죠? 계산기로 임피던스 구하면 되죠. 자, 임피던스는 당연히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죠. 자, 계산기 복소수 모드로 갑니다. 우리는 분자에다가 14 플러스 38i 계산기 모드로 쓴 거죠. 자, 분모는 전류니까 6 플러스 2i. 그래서 엔터 빡 치면 지가 알아서 그죠? 나오겠죠. 물론 이제 4 플러스 5i로 나오겠죠. 5i니까 J5. 그럼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R이고 이게 바로 X. 보자마자 충분히 답은 풀 수 있죠. 답은 1번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 이 상태에서 RX는 너무 쉬우니까 역률을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 나왔어. 그러면 역률은 당연히 임피던스 크기분의 R이니까 우리는 커다란 루트 안에 4제곱 플러스 5제곱의 4하면 역률 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문제 딱 보자마자 답 보이는 거죠. 교리에 브릿지로 평형 브릿지인데 지금 가운데 다리 역할하는 Z재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거 뭐죠? 우리는 가볍게합니다. 마주보는 거. Z1과 마주보는 거 Z4고 그 다음에 Z2하고 마주보는 거 뭐죠? 3. 서로 곱해서 결과가 같으면 우리가 뭐죠? 평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Z절에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1과 4, 2하고 3. 뭐 답은 4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볍게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볍게 풀 수 있죠. 문제 딱 보면 전압의 불평형률인데 대칭분의 전압이 나왔죠. 우리는 불평형률은 무슨 전압? 정상분 전압. 분자에는 누구? 역상분. 여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분은 200이고요. 역상은 50이니까 그래서 계산기 뻥 때리면 뭐 25%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5% 이런 느낌. 네,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간단한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죠? 이런 거 아세요? 성간전압이 나온 상태에서 뭐 성간전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성간전압 나오고 불평형 났다. 우리는 뭐죠? 절대 풀지 말고 보기에서 숫자 3 들어간 거 기억하자.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딱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가볍게 볼게요. 우리는 딱 보면 Y결선입니다. Y결선하면 특징이 뭐죠? 전류가 똑같죠.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 임피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하전류인데 Y결선에서 부하전류로 나오든 선전류 나오든 다 뭐죠? 똑같습니다. Y결선으로 나오면 선전류, 상전류, 부하전류는 다 직렬이기 때문에 쌤이 똑같다 이거. 자, 근데 마지막에 성간전압 물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Y결선 보시면 그래서 R과 X가 있습니다. 우리는 RX의 대빵은 임피던스 보이시죠? 이렇게 임피던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죠? 상전압.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상전류죠. 그럼 우리가 상전류는 Z분의 VP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전류 불었으니까 Y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Z분의 VP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아시죠? 문제에서 나오는 전압은 성간전압 나오니까 우리는 Y결선은 그래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더 커. 그래서 여기 분자의 성간전압으로 바꾸시면 루트 3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암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3을 밑으로 내리시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거. 유동화정이 어려우시면 그죠? y결선의 선전리는 z분의 vl인데 루트 3의 위치를 보죠. 분모에 잡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y결선 나오면 여기가 사람의 다리니까 루트 3의 위치가 분모. 자, 이걸 애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성간전압 물어봤으니까 성간전압은 싹 곱하면 되니까 루트 3 IL Z죠. 끝. 자, 계산기로 루트 3 IL은 있어 5가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크기로 바꿔야 되니까 계산기 모드로 그래서 커다란 루트 안에 실수가 15. 이건 암산 안 되는 거죠. 12에 제곱하시면 우리의 답이 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을 계산기 누르시면 계산기는 173이니까 100 루트 3인 거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델타 결선일 때 성간전압은 이 공식이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야는 딱 그림 보시는 순간 푸는 요령 이해되시죠? 일단은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행 삼상전압 인가했을 때 전류가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저항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거죠. 요 델타를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Y로 바꾸셔야겠죠. 우리는 델타를 Y로 바꾸는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시 방향 이렇게. 어차피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이거죠. 델타를 Y로 바꿀 때 공식이 뭐죠? 합분의 똥친곱. 그래서 일단 합이라는 건 요거 12시 방향 바꿀게요. 요거 12시. 자, 이거의 공식은 델타를 Y로 바꿀 때 델타에 있는 숫자 요 세 개를 뭐죠? 싹 더해요. 이른바 합. 분모는 합. 싹 더하면 여기다 쓸까요? 10 더하기 30. 암산하면 50이죠. 합분의 뭐죠? 똥친곱. 12시를 똥침을 쏘면 이 두 개가 아프죠? 아픈 거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50분의 100이니까 2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여기 그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볍게 분모가 50 보이죠? 자, 5시 방향에 똥침을 쏘게 되면 이 10하고 30이 아픈 거니까 아픈 다리 곱하는 거죠? 합분의 똥친 거 맛이 합분의 똥친 거.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0 빼고 그러니까 6이겠죠. 6 이렇게 6. 여기도 어차피 6 나와요. 해브나마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저항이 얼마가 돼야지 평행인가? 이거 두 개 더해서 보죠. 6 나오려면 4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답은 뭐 보자마자 보이는 거고 이런 그림 나오면 델타를 Y로 바꾸는 건데 일명 합분의 똥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돼. 계산기를 푸시면 모자란 숫자 나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딱 보면 우리가 중첩의 원리가 느낌이 딱 보죠. 다음 중 이런 그림 나오고 이 옴에 걸리는 전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중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 이 옴에 흘러가는 전류 I라고 할게요. 이 I 값을 구해서 우리는 여기 이 옴에 걸리는 전압은 I에다가 이때 저항 E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때 I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는 중첩의 원리로 풀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자, 말로 할게요. 전원이 두 개 있는데 3V가 전원이야. 그러면 일단 전원은 3V고 부하는 6A. 자, 이때 조심할 건 부하가 전류원이면 이거 뭐 하는 거죠? 개방하는 거 아시죠?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전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자, 여기는 끊어졌으니까 뭐 의미 두지 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2옴이야. 이럴 때 여기에 전류를
I1이라고 하자. 이렇게 I1. 자, 그럼 여기가 3V. 자, 그러면 I1 암산하시죠? 요거 I1 암산하시면 1하고 2가 무슨 연결? 직렬이고 전압은 3이니까 1 더하기 2에 3이니까 1A.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때 우리는 전류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1이야. 이제 2 구하는 거죠. 자, 2는 이제 위치 바꾸는 거죠. 내가 전원할게 6A가 전원이고 내가 부하할게 3V. 근데 우리가 전압원이 부하라는 건 단락한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단락 형태의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2고 화살표가 전류 방향 올라가죠. 이게 6A. 근데 우리는 이거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2라고 하자. I2 갈 수 있죠. 여기까지가 6A하고 전체 전류죠. 나눠지는 거니까 분배 전류니까 우리가 I2라는 것은 일단 1 더하기 2 오른쪽에 전체 전류고 중요한 건 분자의 뭐죠? 내 거 말고 너의 거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 그러면 이거 2 나오는 거 보이시죠? 2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야. 그러면 합치면 3A네.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우리의 답은 6V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6V 이렇게 푸는 거 충분히 중첩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중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턴 회로로 풀 수도 있고 KC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대표로 중첩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읽으면 답이죠. 딱 보면 Y결선인데 Y결선 부하인데 비접지 사용한다. 우리가 Y결선을 비접질로 사용하려면 그냥 쓰면 안 되고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일까요? A상, B상, C상의 전류 합이 뭐죠? 0일 때만 Y결선을 비접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중 영상분. 영상분하면 공식 어떻게 돼요? 3분의 1 달고 가로 안에 IAB, IC 이거 구하는 건데 방금 요 세 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 답은 4번. 이런 것들은 딱 읽으면 답이죠. 비접지 계통은 그죠?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영상분은 0이라는 거 벌써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딱 보면 RL 회로에 시정수 났습니다. 야는 땡큐죠. 시정수리가 타우라 가시면 RL의 시정수는 공식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R분의 L이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RL의 전류값은 두 개가 있죠. 스위치를 닫았냐 였냐. 여기는 닫았으니까 닫았을 때는 그죠? R분의 1 달고 가로 안에 1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공식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가 여기 시정수라는 건 지수위에 여기가 뭐죠? 1 나오는 T값. 그러면 바로 R분의 L이 1 나오죠? 이게 바로 뭐죠? 시정수야. 그래서 전류값에 마이너스를 뺀 나머지가 1 되는 T값이 시정수야. 그러면 R분의 1 끝. 자, 그 분모의 저항은 20이고요. L은 헬린데 미리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면 뭐 딱 보면 이렇게 0 떨어지고 2분의 0.5니까 5에 10의 4승이겠네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2번. 이런 거는 계산기 해주는 거니까 암산하다가 실수 나오니까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정수가 R분의 L이다. 다음 문제는 문제 딱 보면 그림 바꾸면 되죠. R하고 X인데 병렬 나왔습니다. 상당히 쉬운 영역이죠. 자, 우리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병렬이죠. 딱 보시면 이 위를 저항, 여기를 X. 그래서 여기가 30옴 R이고요. 리액턴스니까 우리는 X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전압이 120V래요. 이럴 때
전 전류가 바로 뭐죠? 전체 전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딱 나눠지니까 여기가 IR이고 여기가 IL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전류는 IR, IL 정석으로 풀고 있죠. IL은 뭐죠? 호소 취급하는 건데 L에서는 전류가 90도 높다 마이너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아시죠?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건데 병렬은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R분의 V요. IL은 XL분의 V요. 그래서 이거. 자, 문제 다 나왔죠? 전압은 120이니까 바로 갑니다. R은 30이니까 30분의 120. 그 다음에 우리는 40분의 120. 그래서 계산기로 뽕 때리면 우리는 4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전류의 복소수가 4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됐죠? 이거 쉬울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전체 전류는 다들 알고 계시는 커다란 루트 안에 실수 4제곱 플러스 3제곱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5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체 전류가 아니고 역률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률 나오면 항상 복소수 나오면 전체 전류 크기의 실수값 그러면 5분의 그죠? 4니까 0.8, 뭐 80% 이렇게 해서 역률 확장 문제 풀 수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요. 딱 보자마자 그죠?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중간중간 얘기했던 문제 확장형이죠. 복소 전력 S라는 피상 전력이 있고요. 임피던스 복소수가 있고 다음 보기에서 역률 공식 아닌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S 안에 그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실수호수, 임피던스, 실수호수, 어드민턴스, 실수호수 보시죠. G는 컨덕턴스고 B는 서셉턴스 아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률하시면 항상 분모 뭐라 그랬죠? 복소수의 크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소전류의 크기죠. 그럼 거기에 뭐죠? 실수값 유효전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그죠? R. 그리고 어드멘턴스 크기의 G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역률의 기본꼴 공식입니다. 항상 분모의 뭐죠? 크기. 자, 여기가 좀 화면에 오타가 있죠. 어드멘턴스는 G 맞고요. 여기는 뭐죠? P가 와야겠죠. P. 이게 D가 아니고 P. 오타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P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P. D는 아니고 여기가 지금 P입니다. P. 이게 P. 이것도 오케이고 이것도 오케이고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 20번 보기에 세 번째가 바로 여기가 P인데 오타 나왔죠. D가 아니고 P로 생각하시고 충분히 역률 아닌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 이상으로 문제 풀이 마치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실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